89번 문제. 좌표 평면에 세 점 O, A, B가 있답니다. 근데 그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C의 반지름 길이가 T일 때 반지름이 T예요.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인 원C 위의 점 P의 개수를 함수 F라고 하자. FT라고 하자. 거기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점을 먼저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0,0은 여기 있을 테고 루트 2,0 여기쯤에 있을 테고 0, 루트 2 여기쯤에 있겠네요. 자, 삼각형 ABP인데 P가 뭐냐면 중심이 0,0이며 반지름이 T자리인 원 위에 있는 점이 P예요. 그럼 원을 대략 하나 그려봅시다. 자, 원을 그렸어요. 이 원 위에 점 P가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점 P가 있답니다. 그 점과 삼각형을 이어서 두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할 때 가장 작은 넓이와 가장 큰 넓이는 일단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을 그어서 밑변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높이를 잡는데 높이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D에다가 반지름R을 뺐을 때가 넓이의 최소값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이 가장 넓이가 작을 때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R을 더한 값 이렇게 반지름R을 더해서 이 점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으면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 ABP의 넓이의 범위는 여기 높이, 이 파란색의 높이를 가졌을 때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죠? 루트 2, 루트 2, 이게 1대1 대 루트 2니까 이 길이는 2가 되겠네요. 곱하기 이 높이가 가장 짧을 때는 원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이게 2면 여기가 1이잖아요? 이 길이가 만약 2라면 여기가 1, 여기가 1, 그럼 얘도 1이 되겠죠. 직각 이등변이니까 1에서 여기는 반지름값 t를 뺀 값 1-t 보다는 크거나 같고 가장 삼각형 넓이가 클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1 플러스 t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약분했더니 1-t보다는 삼각형 ABP가 넓이가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t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건 FT의 정의였죠. FT는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 P의 개수예요. 삼각형 넓이가 자연수가 된답니다. 기억 봅시다. 여기는 FT, 여기가 T값인 거죠. T값에 2분의 1을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여기다 첫 번째 T값에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식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보다 크나 같고 삼각형 ABP의 넓이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FT라는 거는 삼각형 ABP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넓이는 1이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삼각형 넓이를 잘 보세요. 근데 이 삼각형 넓이가 이 빨간색의 밑변 길이가 지금 2였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를 구하다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하면 약분되고 1 남잖아. 결국은 높이 값이 삼각형의 넓이 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높이와 넓이가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럼 삼각형 넓이가 1이 된다는 뜻은 이 높이 값이 1일 때였어. 그렇죠? 근데 2분의 1이면 이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일 때니까 이 반지름이 2분의 1. 됐니? 이 길이 얼마였다고요? 이 길이가 아까 1이었죠?
그럼 높이가 1일 때면 이만큼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높이가 달리 말하면 점 P에서 저기 있는 선분 AB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실제로는 높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점 P에서 선분 AB까지 거리가 이 삼각형 높이예요. 그죠? 그럼 점 P에서 저 선분 AB까지 거리가 1이 되려면 당연히 이렇게만한 이 위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잖아요. 이 길이가 1이었으니까. 이 길이도 1. 그럼 점 P의 위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몇 개? 2개. 그럼 점 P의 개수가 1개, 2개. 점 P의 개수는 2개. 네, 맞는 말이라. 기억 맞는 말. 자, 지금 니은은 F1. F1은 뭐죠? 이 원의 반지름이 1일 때입니다. 그럼 그림은 다시 그리게 되면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AB, 여기 A, 여기 B. 이 길이가 2였는데 이 길이가 1이었죠. 이 높이 값이 1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원의 반지름이 1인 거니까 원이 저 선분 AB에 접할 때겠죠. 자, 이렇게 원이 저 선분 AB에 접할 때 이 길이가 1. 됐습니까? 자, 이제 관계식을 끌어내야 되니까 여기 F1, X값을 1 집어넣으라는 뜻이니까 여기가 T값이 1일 때를 집어넣으면 F1은 0보다는 크나같고 삼각형 ABP의 넓이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값 찾는 거죠. 자연수값은 1도 있고 2도 있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잊지 마세요. 이 삼각형의 넓이값은 실제로 높이값과 동일하고 그 높이값이라는 건 점 P에서 선분 AB까지 거리예요. 이 삼각형 넓이가 1이라는 뜻은 점 P에서 선분 AB까지 거리가 1인 걸 잡는 거니까 아까랑 유사하죠? 여기 점 P에서 선분 AB까지 거리가 1이 되려면 여기에 점 P 하나, 여기 안에 점 P 하나, 여기 P1, 여기 P2 이런 식으로 일단은 두 개가 나오겠죠. 얘는 두 개. 그러니까 F1이 되려면 F1은 다시 말하지만 이 삼각형 ABP 넓이가 자연수가 될 텐데 자연수 1인 경우가 지금 두 개의 점이 있었어요. 그럼 이번엔 자연수 2인 이 삼각형 넓이가 2가 된다는 뜻은 높이가 2가 된다는 뜻이죠. 이 삼각형 높이가 2. 달리 말하면 원 위에는 점 P에서 선분 AB까지 거리가 2가 돼야 되니까 2가 되려면 이렇게 거리를 잡아야 2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 될 테니까. 그럼 점 P가 여기 놓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그려줘야 넓이 값이 2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점 P는 한 개가 있겠죠. 한 개. 따라서 F1의 값은 3입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잠깐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고. 자, 그럼 F1은 계산됐고요. 그럼 니은의 두 번째가 리미트 t가 1에 우극한일 때 ft 극한을 구하는 얘기죠. 그럼 그림을 또 다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가 B, 여기가 A. 이번에는 여기 t라는 거는 반지름을 말하잖아. 이 원의 반지름이 1보다 조금 클 때예요. 그럼 이만큼이 지금 1이었는데 1보다 살짝 원의 반지름이 크려면 이렇게 이 정도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원이 이런 식으로 대략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지름 1을 살짝 넘을 때 이만큼이 1인데 1보다 살짝 클 때니까 반지름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겠죠? t 값이 1보다 살짝 큰 거니까 1보다 살짝 크지만 2보다 작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1이 아주 가까운 것이긴 한데 만약 범위를 잡는다면 t 값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럼 반지름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원, 이렇게 파란색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그치? 이 안에서 삼각형 넓이가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근데 아까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가 높이 값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점 P에서 그죠? 높이가 다시 말하지만 또 넓이입니다.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서 높이가 넓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높이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일단 높이가 1일 때 여기 그려진 이쪽에서 높이가 이만큼 잡힌 높이가 1일 때 그럼 이렇게 해서 점 P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P1이 있을 테고 여기 P2가 있을 거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삼각 P1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값 1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 P1, P2 같은 넓이가 나올 겁니다. 그럼 넓이가 2일 때는 여기가 이만큼 반지름이잖아요. 이만큼 잘 보세요. 이만큼 1이에요. 그러면 이 원을 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짝 짧게 만큼 여기가 1인 겁니다. 얘가 다시 1. 그럼 이렇게 그려질 때가 뭐예요? 이렇게 그려질 때가 이때는 높이가 2일 때입니다. 높이는 넓이랑 동일하니까 넓이가 2라는 자연수가 나올 때 P 위치는 높이가 점 P에서 선분 AB까지 거리니까 높이가 2가 되려면 점 P가 여기 하나, 원 위에는 점 P에서 이쪽 선분까지 거리가 2. 다시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P에서 이 선분 AB까지 거리가 다시 2. 그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이 여기 P1, P2, P3, P4 4개가 나오죠. 뭐가? 반지름이 1보다 살짝 크게 되면 이 원이 저 선분을 넘어가면서 높이가 1이 될 때와 2가 될 때 위치, 1일 때는 여전히 2개인데 2가 될 때 위치가 하나가 아니고 지금처럼 2개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극한값은 2 더하기 2니까 4가 나오겠죠. 그럼 F1은 3인데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일 때 극한값은 4가 되기 때문에 두 값은 서로 다르다. 네, 맞는 말이 좀 다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디귿은 물론 좀 더 어렵긴 한데 이제 감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냐면 높이가 1일 때 2개, 2일 때는 하나. 그렇잖아? 안 그래요? 높이가 1일 때는 만나는 교점이 2개. 근데 2일 때는 만나는 교점이 2개에다가 여기 2까지 포함돼서 여기 2개에다가 2까지 포함해서 3개. 근데 2보다 좀 더 커지니까 여기 이 높이 값이 2보다 이 전체 길이를 말하죠. 이 전체 길이가 2보다 커지니까 다시 4개가 되죠. 그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이 반지름 값이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마다 다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때는 다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3보다 클 때, 작을 때 그걸 왼쪽, 오른쪽 표현하는 거죠. 그때마다 만나는 교점이 다르다는 뜻이니까 결국 불연적인 개수가 A 값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 값에서 좌우의 점 P에서 이 선분 AB까지 거리 값이 달라짐에 따라 넓이 값이 자연수가 되는 그 위치 점 P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 2, 3을 기준으로 불연속이 만들어지니까 불연속 개수는 3개가 맞다가 되겠죠. 마지막 디귿은 일일이 다 안 해봤지만 어느 정도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t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아까 처음에 기억 같은 경우죠. t값 반지름이 1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교점이 2개예요. 근데 반지름이 1일 때는 3개였죠. 근데 반지름 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4개가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반지름이 결국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마다
만들어지는 자연수의 개수가, 삼각형의 넓이의 자연수 개수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점피가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불연속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디귿은 A 값이 1, 2, 3일 때 다 불연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연속 개수는 3개이다. 그래서 기억니은 듯이 모두 맞다가 되는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미리 좀 여기다 바탕화면에 모논종이처럼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중심이 0,0이며 반지름이 t짜리인 원의 내부에 포함되는 점 중에 정수점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놨죠? F1, 이 1이 반지름이에요. 그렇죠? 반지름 1짜리 원이라 뜻이에요. 반지름 1짜리 원. 이런 식으로. 반지름 1자는 원을 그렸더니 그 내부에, 이 원의 내부죠? 내부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점인 격자점을 말합니다. 그 점의 개수가 여기 하나 있네요. 0,0. 나머지는 점이 무수히 많긴 하지. 이 파란색 원 내부에 점이 무수히 많지만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이 점이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f1은 1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반지름이 루트 1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2일 때는, 반지름이 루트 2면 이번에는 원을 다시 좀 더 크게, 반지름이 루트 2면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원이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루트 1 테니까 이만큼이 루트 2잖아요. 그죠? 이만큼이 루트 2. 그때는 만들어지는 이 안에 이 파란색 원 내부에 만들어지는 격자점의 개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더 있겠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총 5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f 루트 2 때는 5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좋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t 값이, 반지름 값이 0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언제 불연속인 거예요? t가 1일 때 불연속이다가 t가 루트 1일 때 불연속이죠. 그러면 t 값이 자연수나 정수 형태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반지름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요. 반지름 값이 반지름이 1일 때 혹은 반지름이 루트 2일 때 혹은 반지름이 2일 때 혹은 반지름이 이만큼 가지고 있을 때 루트 5일 때 혹은 이만큼 반지름을 가지고 있을 때 됐습니까? 근데 이 길이는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요. 이 길이의 반지름 값이나 이 길이의 반지름 값이나 똑같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림을 어디만 그리면 되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y는 x 있죠. 그걸 쭉 그려놓고 위쪽만 그리면 아래쪽 반지름은 서로 겹치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세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거기 맞춰서 아까 말했지만 불연속이 되는 위치는 언제라고요? 이런 점들. 이 점에 반지름이 찍혔을 때 이렇게 반지름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말하겠죠? 그럴 때 혹은 이 점, 이 점, 이 점. 그래서 미리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y는 x를 그려놓고 거기서 찍히는 점이 이 점. 그렇죠? 반지름 1일 때, 반지름이 루트 2일 때 쓸까요? 반지름 루트 2일 때. 반지름이 2일 때 여기 반지름은 루트 5일 때겠죠? 여기는 반지름이 2대 2대 2루트 2니까 이게 2루트 1일 때. 그다음에 이게 반지름이 3일 때 여기는 얼마예요? 이쪽이 3, 이쪽이 1인 거니까 피타로 정리를 이용해보면 얘는 루트 10일 때겠죠. 그럼 여기는 3의 제곱 9, 2의 제곱 4, 루트 13일 때 여기는 3루트 3일 때 이쪽 반지름 4일 때 이쪽 반지름 여기 격자점 여기는 얼마인가요? 4, 루트 16에 1의 제곱이 합이니까 루트 17 여기는 16 더하기 4, 루트 21일 때 이쪽은 4, 3, 여기 5일 때죠. 이만큼이 5일 때. 됐습니까? 여기는 4루트 3일 때.
여기는 5일 때. 근데 5일 때는 아까 여기 있었네요. 결론 이만큼의 예를 들어 이만큼의 반지름과 이만큼의 반지름 서로 똑같으니까 t값이 동일하게 나올 테니 이런 경우 두 번 세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만큼 직각삼각형이죠. 여기 길이 5, 여기 길이 1, 그럼 루트 26일 때 여기는 25 플러스 4니까 29일 때 여기는 25 플러스 9니까 루트 34일 때 여기는 25 플러스 16이니까 루트 41일 때 됐지? 자 근데 여기도 안 되겠네요. 왜 안 되냐면 t 값이 이 반지름 값이 0보다 크고 6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크지만 t 값은 루트 36보다 작은 값만 가능하니까 루트 36을 넘어가는 이런 값은 안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값도 안 되겠죠? 6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더 이상은 안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찍은 점의 개수가 그대로 반지름의 개수입니다. 됐죠? 근데 그런 반지름을 가질 때마다 그 반지름보다 작을 때와 그 반지름보다 클 때마다 지금처럼 아까 여기 만들어지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연속인 점이 나타나죠. 그게 어딘지 빨간색 점으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 여기 하나, 잘 세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얘 빼고,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개. 정답은 17이 네, 정답이 됩니다. 불연속되는 t의 개수는 17개가 정답이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왜 선생님 근데 이런 점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점 왜 안 하냐면 이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5잖아. t값이 루트 5일 때인데 여기 루트 5 여기 있잖아요. 이만큼이 루트 5잖아. 똑같은 t값을 두 번 셀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t값의 개수를 거는 거지 중복되는 t값의 개수를 일일이 다 세지는 않고 반지름이 루트 5일 때는 여기 그렇죠? 이쪽도 있을 거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루트 5 여기도 있을 테고요. 다 세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반지름이 루트 5일 때는 이쪽이든 한 번만 세게 되는 거니까 반지름 루트 5일 때 반지름이 루트 2루트 1일 때 반지름이 3일 때 이렇게 따져보면 t값은 총 17개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92번 실수 t에 대하여 y는 t면 상수함수겠죠? 그와 지금 그려져 있는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t값이 만약에 예를 든다면 t값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게 뭐죠? t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교점 개수가 없죠. 자, t가 0일 때 t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만나는 교점 개수가 2개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여기가 되면 다시 3개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t값이 0보다는 크지만 이 값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값이 얼마인가요? 가운데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여기다 가운데 1 집어넣으면 1 나오겠네요. 이게 t값이 1일 때, 얘는 t가 1보다 작을 때, 그다음 t가 1보다 클 때, 그때는 항상 이제 두 군데에서 만나는 교점이 만들어지죠. 그럼 지금 만들어지는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불렀으니까 ft는 불연속의 함수입니다. 근데 언제 불연속이에요? ft가 t가 0보다 작을 때는 ft는 0, t가 0일 때는 만나는 교점 개수가 2개. 그 다음에 t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을 때 그때는 4개. 그 다음에 t가 1일 때는 3개.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클 때는 2개. 지금 어디서 불연속인 거야 그러면? 이거 원래는 그림을 좀 그리라는 문제이긴 한데 굳이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t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0, 0보다 클 때는 4, 0일 때는 2. 그럼 여기서 불연속이래요. 그리고 t가 1일 때겠죠? t가 1일 때, t가 1보다 작으면 3, 1일 때는 3, 1보다 클 때는 2. 여기서도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따라서 ft는 t값이 0, t값이 1일 때 불연속이에요. 자,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니까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문제.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 함수 gt예요. gt는
최고차 함수에서 1인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이런 꼴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겠죠.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변형할 건지 이제 뒤에 문제를 읽어봐야 되는데 조건에 보면 ft와 gt를 곱하면 모든 실수 범위 안에서 연속이 된답니다. 또 나왔네 이거. ft는 x값 1과 0에서 불연속이고 gt는 2차 함수니까 이건 연속이죠. 그럼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이 되는 함수 f에서 그 값 0과 1을 집어넣으면 이 g0의 값과 g1의 값은 0이 되겠네요. 그럼 주어진 함수 g는 0과 1에서 함수값이 0이 된다는 뜻은 x와 x-를 근으로 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gt는 t인데 이걸 x가 아니고 t로 써야 되죠? 이렇게 t에 대한 함수식이니까. 그러면 gt는 t 가로 t-1 이런 식으로 뭘 가져야 돼요? 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해합니까?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뭐 이런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됐네요. 다 됐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뭘 구하라고 되냐면 f3 더하기 g3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f3? t값이 3인 거니까 t값이 3이면 1보다 클 때겠죠. 그렇죠? t가 3이라면 t가 1보다 클 때 케이스니까 이거는 함수값이 2가 나오고 더하기 g3의 값 여기다 3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3 6 정답은 8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제입니다. 이제 함수 fx가 지금 두 개 그래프로 나눠져 있고 이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함수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3개인데 그 3개 만나는 점이 각각 이렇답니다. 자, 이럴 때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는 문제인데 이 조건을 분석해보면 뭐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함수 f와 함수 f의 역함수가 교점이 여기서 만난다는 뜻은 똑같은 점에서 함수 f와 함수 f의 역함수가 만난다는 뜻이니까 f-1의 값과 f 역함수 -1의 값이 같고 f1의 값과 f 역함수 1의 값이 같고 f2의 값과 f 역함수 2의 값으로 같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함수 f랑 함수 f의 역함수가 이렇게 만나자. 그럼 서로 똑같은 점을 진행할 테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fx랑 f 역함수 x가 서로 같게 만들어지는 x값이 -1, 1, 2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양쪽에 f를 합성시키면 이쪽에도 f 합성시키고 여기다 이제 f를 이렇게 합성시키게 되면 합성시켰다고 치면 좌변은 f 합성 f가 되고 우변은 f와 f 역함수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그럼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fx가 x가 된다는 뜻이죠. 이거 유명한 함수인데 이거 fx가 x가 되는 경우는 크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1, 1, 2 여기 -1, 1, 2 -1, 1, 2 합성됐으니까 크게는 이런 케이스를 볼 수 있죠. 다 똑같은 값을 갖는 겁니다. -1은 -1을, -1은 -1을, 1은 1을, 1은 1을, 2는 1을, 2는 1을.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함수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그 f-1은 마이너스로 가는데 다시 f-로 또 마이너스로 가겠죠. 이렇게. 그럼 들어가는 값이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값이 결과적으로 답으로 나온다. 근데 이런 꼴도 있는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예전에 합성함수 문제 풀 때 이런 꼴도 이 식을 만족하긴 하죠. 근데 저런 꼴만 만족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기억을 다시 다 떠올려 보시면 이런 케이스일 때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그릴 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다른 값, 각자 서로 교차되는 값을 갖고 하나만 자기가 자신을 쭉 갖는 이런 모양일 때. 그치? 자, 이런 모양일 때는 또 마찬가지예요. -1을 집어넣으면 결과는 타고 움직이면 -1이 나오고 1 집어넣으면 타고 가면서 결국은 1 나오기 때문에 2 집어넣으면 역전이 2가 나오겠죠. 이 식을 그러면 만족한다는 뜻이겠네요. 됐지? 근데 이런 꼴은 몇 가지 형태가 있냐면 세 가지 꼴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있고
이렇게 모양이 있고 그 다음은 밑에 두 개가 서로 교차되면 위에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총 3개 꼴을 가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4개의 형태, 첫 번째 얘, 그 다음 얘, 총 4가지 꼴에서 이 식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얘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무슨 말이죠? F-1은 마이너스 1, F1은 1, F2는 2 이렇게 가질 때. 그러면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이게 원점이고 F-3, 마이너스 여기를 찍을 테고 F1은 1 여기를 찍을 테고 F2는 2 여기를 찍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니? 자, 그래프는 두 개로 나눠 그려야 됩니다.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1보다 왼쪽에서는 직선이죠. 1보다 크나 같을 때는 포물선이에요. 근데 왼쪽을 보면 그림이 단순한 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될 테니까 그럼 직선이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y는 x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얘입니다. 포물선인데 이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그려지든 그래프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뭐 대략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물선이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선생님 1대1 대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약간 증가 형태에 본다면 1대1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점이 2,2잖아. 그렇지? 이 점이 2,2죠. 포물선식을 잘 보면 이 포물선식은 y는 cx제곱 플러스 2분의 5x인데 이 포물선이 이 두 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1,1을 지나가고 2,2를 지나갑니다. 그럼 1,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1, x도 1이니까 c 플러스 2분의 5 따라서 c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2분의 5x가 이 함수식이에요. 근데 얘가 결국은 2,2도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y에 2를 집어넣고 x에 2를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4가 되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플러스 5 이 값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런 모양의 함수를 띄고 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짐에 따라 포물선이 1,1과 2,1을 여기 1,1과 2,2를 동시에 지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결론은 모순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밑에 있는 이 관계식 있죠? 얘를 만족하긴 하는 그래프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얘는 문제 조건에서 탈락이라는 뜻이에요. 값이 안 맞기 때문에 탈락이 되더라. 그럼 이 3개 중에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하나씩 죄송한데 좀 시간상 하나씩 다 해봤거든요. 선생님은요. 원래 이거 다 해보셔야 됩니다. 해봤는데 얘는 첫 번째 저 그래프 있죠. 이거 두 번째 이 그래프는 지금 모양 나온 것처럼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그럼 F-1은 1, F1은 마이너스 1, F2는 2 이렇게 나와요. 점을 찍어보니까 마이너스 1,1 여기를 지나가고 1,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가고 2,2 여기를 지나가요. 근데 여기 있는 x값 1을 기준으로 1의 왼쪽에서는 직선이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 이게 왜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해보면 안 됩니다. 그럼 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해보시면 저 모양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모양이 뭐냐면 이렇게 됐겠죠. 마이너스 1이 2를 갖고 2는 마이너스 1을 갖고 그리고 1이 1을 갖는 이런 케이스일 때요. F-1이 2를 갖고 F1은 1을 갖고 F2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점을 찍어보면
마이너스 1,2 여기를 지나요. 1,1 여기를 지납니다. 2,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요. x값 1을 기준으로 1보다 왼쪽에서는 직선, 1보다 오른쪽에서는 포물선, 이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경우는 1대1 대응이 성립하고, 자, 그래서 이제 지나는 점, 그래서 이제 지난 점을 따져보니까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2와 1,1과 2, 마이너스를 지나는 형태가 되는데, 위에는 직선 같은 경우는 y는 ax 플러스 b가 두 점을 지나가죠. 마이너스 1,2와 1,1을 지나가요. 그럼 대입하다 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1. 얘네들이 연립하면 a, b 값이 나올 겁니다. 괜찮겠나요? 그리고 이 점, 밑에는 포물선식 y는 cx제곱 플러스 2분의 5x는 두 점을 지나가죠. 1,1, 2, 마이너스 1인데 아마 두 점을 다 대입해도 답은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1,1 대입하고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1을 대입해서 일단 c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c값 구하시고 2,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뭐 참이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값, ab 값은 여기서 1을 구하시고 c값은 뭐 1,1이나 2, 마이너스를 둘 중에 하나 대입해서 c값을 구하시면 여기서 원하는 abc를 모두 구하게 된다라는 복잡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95번 문제.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0,4이고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지금 그려져 있죠. 거기에 양수 R에 대하여 지금 FR을 정의할 겁니다. FR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중에서 점C와 한 점에서 만나고 점C와는 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시에 X축에도 같이 접하는 원의 개수, 그 개수를 FR이라고 한답니다. 자, 반지름이니까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보면 만약에 원의 반지름이 1보다 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고 칩시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반지름이 만약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면 이런 식의 원이 그려질 텐데, 예를 들어 요 정도 크기의 원, 뭐 이런 식의 원. 근데 이런 식의 원을 어떻게든 어느 쪽에 둔다 하더라도 이 원에 접하는 동시에 x축에 접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FR의 값은 또 몇 가지 형태로 나눠질 텐데, 만약 R이 반지름이니까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다면 그때는 저 원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는 없다. 0개가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얘는 처리했으니까 살짝 지울게요. 그 다음은 반지름이 만약 1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반지름이 1일 때. 그럼 반지름 1일 때는 여기에 정확히 원이 서로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 있다면이죠. 이렇게 되는 중심이 0,1,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그리다 보면 이 원이 위쪽에 있는 원과도 접하고 동시에 아래쪽에 있는 원과도 접하죠. 그럼 반지름이 1일 때 저 원과 x가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 원을 반지름 1짜리니까 이 원을 막 여기저기 움직여 봐도 뭐 이 원을 이렇게 그릴 수는 있겠죠. 막 위치를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바꿔놨다 칩시다. 그럼 이 원에는 접하는데 이쪽 x축에는 접하진 않잖아요. 지금은 원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R이 1일 때는 FR은 1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1보다 이제 커졌겠죠, 그러면? 반지름 1보다 큽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2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한 1.5 정도 생각하면 원이 이런 식 정도의 크기로 그려질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로. 뭐 이 정도의 크기로. 그럼 이렇게 됐을 때죠. 이 정도가 되면 반지름이
대략 1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보다는 크지만 지금 2보다는 작죠. 이 정도 되면. 반지름이 2가 되면 저 위에는 이쪽이 닿아야 될 테니까. 요 정도 되겠네. 근데 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저 원과 x가 동시에 접하지 않죠. 그럼 이 원을 움직여서 어딘가에 반지름이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을 움직여서 x축과 저 원에 동시에 접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나 두면 되겠죠. 이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도 가능하겠지만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다 둬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면 또다시 x축과 저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만들어지죠. 이해합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개수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두 개가 나온다라는 말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반지름이 그러면 2일 때를 한번 봅시다. 왜 굳이 반지름을 2로 잡았냐면 반지름이 2가 되면 이런 식으로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반지름이 2가 되면 중심이 어디 있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어디 여기 위치 손가락 위치가 어디냐면 0,2죠. 중심이 0,2며 반지름이 이쪽으로 2, 이쪽으로 2, 반지름 2짜리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결국은 위에는 원에 내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위에는 원이 이 큰 원에 내접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반지름을 가지면서 이 정도 크기를 가지면서 원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 이런 모양만 하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원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옆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x축과 저 원에 동시에 접하게 하려면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괜찮죠? 이렇게 놓으면 똑같은 반지름 2를 가지면서 저 원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만들어지죠. 왼쪽에다 놨으면 오른쪽에도 대칭관계로 이렇게 하나 더 놓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개수는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맞죠? 세 개가 반지름이 2일 때는 세 개가 나타나더라. 자, 이번에는 그럼 반지름이 2보다 클 때를 봅시다. 반지름이 2보다 클 때니까 좀 더 크게 그릴게요. 더 크게. 이 정도 크기로. 반지름이 2보다 클 때. 그렇게 됐을 때 이 원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려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위에는 원에는 접하지만 x축에 접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놓으면 그렇게 되는지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 일단 왼쪽에 하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대칭관계로 다시 두 개. 두 번째. 그 다음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옆으로 더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되면 내접하지 않고 저 원과 외접할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 원과 외접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외접하면서 x축 접한 이런 모양. 그럼 여기 하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하나가 있겠죠. 개수는 4개겠죠. 맞나요? 어떻게 4개? 첫 번째,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한 개. 두 번째,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FR은 R이 2보다 클 때 저보다 더 커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모양은 원의 크기만 좀 더 커졌을 뿐이지 여전히 계속 저런 식으로 4개 만들어져요. 아주 크게만 그려볼까요? 이 정도만 크게 그려봤어요.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 외접할 때 지금요. 외접할 때 하나, 내접하면서 두 개, 다시 이쪽 오른쪽에서 내접하면서 세 개, 다시 외접하면서 네 개. 그러니까 반지름이 아무리 커져도 결론은 계속 이런 식일 거라는 얘기죠. 계속 4개가 나올 거다. 됐습니까? 그럼 FR은 이제 정리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FR의 함수식이 나타났고, 이걸 원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계단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긴 할 텐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기억니은 뒤고 보기를 보고 우리는 답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기억. F2는 3이다. F2면 여기를 뭐라겠죠? 3이다. R값이 2일 때, 만들어지는 원의 개수는 3개가 만들어진다. 네, 맞네요. 기억은 맞는다. 니은은 입력됐을까요? 리미트 R이 1의 우칸일 때 FR 1의 우칸이면 어디 위치를 말하요?
여기를 말하지 않나요? 1의 우칸. 2죠. 그럼 F1일 때는 여기를 말하잖아요? 반지름 1일 때, 얘는 1입니다. 서로 같지 않습니다. 지금 니은은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얘는 구간 0에서부터 4까지 반지름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이 보면에 일단 다 들어가겠죠. 불연속인 개수. 이 FR이라는 함수가 불연속인 개수가 2개이다. 그쵸, 2개겠죠. 왜 불연속이 2개인가요? 기준은 예견의 기준이죠.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 0, 1일 때 1, 1보다 클 때 2. 그죠? 함수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극한값도 달라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 x값, r값이죠. r값이 1일 때 불연속인 점이 나타나요. 그러다 또다시 어디서 불연속이 나오냐면 여기서 다시 불연속이 나오죠. r이 2보다 작을 때 좌악한입니다. r이 2일 때 함수값이죠. r이 2보다 클 때 우칸이에요.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불연속이에요. 그럼 r이 2일 때 불연속.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 불연속 점 개수는 2개이다. 맞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질문한 걸 본다면 여기까지 정리될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아까 교과서 테스트 보셨는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수는 뭐 하나 틀렸어요, 2개 틀렸어요, 뭐 다 맞았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할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죠. 지금 아까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도 시간 안에 못 맞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나요? 명심하시고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아까 풀었던 교과서 문제 선생님이 드린 거는 그 프린트는 교과서 일부분이니까 그 프린트만 보지 마시고 교과서 전체 범위를 보시면서 시간이 좀 끌리겠다는 문제를 빨리 선별하신 다음에 그 문제 위주로 다시 반복적으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주무시기 전까지 다시 이쪽 뒷부분에 있는 미분계수 혹은 뭐 도함수의 활용 이쪽 파트 있죠? 그쪽 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빠르게 올려주셔야 화요일날 수업을 좀 원활하게 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잊지 마시고 잘 보내주시고 원래 오늘 토요일날 목요일날 안 되면 토요일날 서로 같이 얘기를 다시 한번 재상담을 하기로 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누구랑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선생님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재상담을 하게 했던 학생들 몇 명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오늘 원래 검사하기로 했던 서로 상의하면서 이력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이 검사하기로 했었는데 그 내용이 잘 됐는지 꼭 확인하시고 월요일날 와서 그 얘기를 꼭 다시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편히 쉬라는 얘기는 미안하지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게 쉬시고 잠도 좀 줄이시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부족한 공부를 좀 메꾸도록 하시고 쓸데없이 핸드폰 만지작만지하는 시간 있을 때 없애야 됩니다. 핸드폰을 일단 무조건 하늘 위로 던져버리시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공부만큼 집중 있게 잘 해서 차라리 쉴 때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좀 부족한 잠을 좀 잠깐 쪽잠이라도 좀 주무시든지 아니면 잠이 안 오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뒹굴뒹굴 하시면서 몸의 피로를 좀 더 낮추는 이런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주말 끝난 다음에 그나마라도 좀 보람찬 주말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